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3일 미국 오후 동부 시간 오후 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트랜스엔트릭스 이 회사 이름 바꿔서 이제 어센서스예요. 이 회사가 실적 발표를 올려가지고 실적 제 분석, 개인적인 분석한 걸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 좀 많이 주셨어요. 그 댓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댓글을 달려다가 이게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고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안 팔고 최근에 한 100주인가 200주 한 3불에서 3불 50에서 최근 하락했을 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준 상태고요. 이 회사를 안 파는 이유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저의 답변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 포지션 모습이고요. 예전에는 한 1000%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한 500% 정도로 하락을 했어요.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알게 되고 거래한 거는 한 3.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 회사가 그 세넨스 시스템을 얘네가 개발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제 다른 회사한테 사온 건데 이거 알게 된 계기는 베가스 풍류객님이 이 회사 좀 뭐 한번 트레이딩이든 한번 미래를 볼 만하다. 그래서 가져와서 알디스님하고 같이 셋이서 좀 공부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해서 트레이딩을 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실적 발표 분석도 해주고 중국의 어떤 회사하고 뭐 거래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회사의 과거와 떻게 주주 등골을 뽑아먹고 유상증자 그 어프로잉을 했는지 뭐 이런 걸 했고 이 당시에는 시스템을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어, 리스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회사를 분석할 때 내가 샀어요. 그러면 좋은 점만 보지 않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비교해보고 이왕이면 좀 나쁜 점을 좀 더 보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로 내가 이 회사를 살라 그래요. 그러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근데 좋은 점 좀 더 많이 보려 그래요. 긍정적으로. 그래야 좀 더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힘을 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회사 영상이 좀 부정적으로 제가 올린 거는 맞아요. 근데 부정적이란 게 팔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뭐 추천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일 것 뿐이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왜 제가 보유를 하고 있겠어요 계속 저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충분히 미래 성장성이 있고 뭐 5년이든 10년이든 길게 봐야 되는 걸 맞는데 지금 당장 실적이 이제 별로니까 하나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업이 이런 이야기, 서술적, 나레티브 이런 걸로 언제까지 주가를 띄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기간이 몇 년, 뭐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주주들이 기업한테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이익을 우리 주주들하고 나누는 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 이익이란 거는 결국 실적이에요.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비용 절감을 하고 남은 현금 흐름이 얼마이며 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실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2007년도에 이 당시가 언제야? 이건 2018년도 8월이네요. 저는 이 회사를 2017년도 여름에 접한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떻게 이름을 한 번 더 바꿨고 어떻게 FDA 승인을 받았고 어떤 시스템을 돈 주고 사왔고 그런 거를 이제 팔로우업을 계속 해줬어요. 물론 2020년 12월 최근에 그 55센트인가 뭐 56센트인가 막 70센트 일부 아래일 때도 이 정도면 한번 다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한번 저는 회사를 잡으면 몇 년간 계속 트래킹을 해줘요. 이 당시에도 실적에 대한 거는 저는 항상 체크를 해줬어요. 물론 판매를 했고 뭐 순손실이 늘어났고 이때도 현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mm는 이때 해줬네요. 2018년도에. 요거 같은 뉴스는 2017년도 12월 달인데 이때 크게 상승을 한 이유도 블로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물론 모든 이벤트들을 다 기록해 놓진 않아요. 요즘에 블로그에 제가 기록은 안 하기는 합니다만 요것도 지금도 앞으로 있을 약간 주가 부스트의 힘이 될 수 있어요. 이 G 빌리라는 회사가 따로 아직도 지분을 갖고 있고 물론 이 회사도 주주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다가 이제 뭐 승인을 받고 이렇게 되면은 뭐 돈 더 받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는 거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트랜센트릭스 이 어센서스를 그냥 지금 실적만 보고 분석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 기록이 남아 있고 한 3.5년 전부터 계속 저는 트레이딩을 해줬고
중간에 한 3년 정도 멈춘 이유는 이 회사의 자본 잠식 상태 이런 걸로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길래 돈을 다 빼줬다가 최근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댓글이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당분간 수익이 지지부진할 거다. 그리고 기존 로봇 수술은 인투이티브 서지컬 다빈치가 점령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점도 많이 있는 것을 판단했다. 네, 장점은 있죠. 뭐 햅틱 센싱이라든가 이미지 센싱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좋고, 그리고 로봇 수술 시장 점령하려면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10년은 들고 갈 생각이다. 예,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700불대니까 10년 후에 어센서스도 그 정도 충분히 주가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10년 동안 이 회사가 현금이 4년 정도까지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아프링이라든가 이런 뭐 워렌트라든가 이런 거 발행 안 하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10년을 생각하시면 그 뒤에 6년, 그러니까 이 현금이 다 태워지는 4년까지니까 한 3년 동안 뭔가 실적이 나타나서 이 현금 흐름이 생겨나야 돼요. 그래야지 추가 유상증자를 안 하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댓글 주신 분이 하신 말씀이 회사에 대한 깊은 연구 없이 수치만으로 분석을 한다. 제가 전에 영상 두세 개 올려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점도 말씀을 드렸고 단점도 말씀드렸고 이 회사가 어떻게 제가 알게 됐고 거래를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제가 영상을 녹화했거든요. 그걸 안 보신 것 같고요. 네, 테슬라 계잡주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계잡주라는 정의는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애플을 샀어요. 아무리 대형주고 메가캡이라 그래도 나에게 수익을 주면은 우량주인 거고 나에게 손해를 주면 계잡주인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누군가에게는 우량주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계잡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떠나시길 강추드립니다. 해석 감사합니다. 믿음 없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손절이 아니고요. 지금 하더라도 수익 실현하는 거고, 단지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게 예전에 1000%였을 때 수익금이 다 내 돈 같거든요. 개인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꼭 내가 벌었던 게 내 돈 같은 그런 감정은 있는데, 저는 손절은 아니고요. 예, 수익 실현이고, 마케팅 기법이나 얘네들이 세일즈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얘네들이 승인을 받고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가 판매를 하기에 조금 힘드니까 지금 리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일즈라고 해야 될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다빈치가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거를 베이스 이걸 넓히기 위해서 판매가 좀 힘들어서 리스로 돌린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이 리스 같은 경우도 병원에서 실제로 투입해서 뭐 돈을 버는 그런 기계로 쓰이기보다는 클리니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파일럿 형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세일즈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 리스를 얼마큼 더 증가시키고 기계를 진짜 팔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요거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R&D 업계에서 16년간 일하고 있는 분의 이제 댓글인데요. 네, CEO 바뀌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 예, 시작하는 단계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2019년도부터 이제 판매보다는 리스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는 걸로 보면은 시작하는 단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 볼 거는 2017년도에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다가 뭐 판매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제 리스를 바꾼 거죠. 그리고 인투이티브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이거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이제 차트의 모습이고요. 얘가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1999년도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미국에서 승인 받고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얘 같은 경우도 한 3.5년, 4년 정도 세월을 흘러가 볼까요? 이 정도면 4년 되겠네요. 이때도 마이너스인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 트랜스엔트릭스, 저도 이게 입에 자꾸 붙어가지고 트랜스엔트릭스가요. 이 어센서스가 지금이 이 시점이라고 본다면 조금 더 버틸 만도 해요. 그래서 더 수익을 이렇게 몇백 프로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 이걸 좀 팔아야 될까? 아니면 좀 더 들고 와야 될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서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거는 실적, 숫자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서술적 이야기 좋고 꿈과 희망이 좋아도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을 지지해 줄 건 숫자, 실적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적은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이자 주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제품 경쟁력 비즈니스 모델 강점 맞아요. 지금 리스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때 고객사가 조금이라도 돈을 덜 들이고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mm의 가장 얇은 수술 맞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유일하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재활용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는 한 도구 갖고 10번에서 15번 정도 더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쓰고 딱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보다 이 트랜스엔트릭스가, 어센서스가 더 많이 사용을 하게끔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센서스의 아이 트래킹, 햅틱 뭐 요런 게 디지털 인터페이스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어느 게 더 사용하기 편한지 이거는 이 의사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CE 마크 이제 획득했다고 하셨는데 CE 마크란 게 이게 있어야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맞아요. 저의 그 기계 엔지니어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CE 마크는 뭐 맞아요. 이게 뭐 테스팅 그 랩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한 거고 그래서 더 좋은 거 맞는데 과연 그 펀더멘탈 그 기계적인 성능을 볼 때 과연 CE 마크가 있는 게 더 압도적인 기계 성능을 주느냐 했을 때 가성비 봤을 때 저는 네, CE 마크라든가 뭐 UL 뭐 이런 거는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HSE 그 부서 사람들이 이거 꼭 받아야 된다고 UL이랑 C 그런데 보통 엔지니어들 제 회사에 있는 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술용 확장 FDA 승인 났는데 평소 같으면 100% 넘게 올랐어야 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한번 이렇게 승인을 받고 확장하는 거 이거는 바이오라든가 제약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제라든가 어떤 회사의 기계가 승인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확장을 하는 거는 이게 추가 매출을 일정 부분 더 줄 수 있는 거지 아예 이렇게 처음 기존 승인 받았던 것보다 특별히 더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 뭐 FDA 승인을 받거나 다른 추가적으로 계속 승인 받는 거는 주가의 부스트, 상승 부스트를 할 수 있는 역할은 맞지만 기존처럼 FDA 2017년도에 FDA 승인 받아가지고 막 200%, 300% 오르는 것처럼의 효과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거 하나씩 보면은 이게 저도 그렇죠. 한 4개월 정도 지금 최근에 다시 들어가서 들고 있는데 이 회사를 제가 왜 못 파냐면 딱 이런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올해는 저는 이분은 40불까지 보시는데 저는 20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실까 않을까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3불에서 3불 50 왔을 때 더 추가 매수를 한 거고요.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고 확률 높아요. 하지만 이제 현금이 다 태워지기 전에 이게 4년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현금이 다 태워지기 1년 남은 시점부터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자금을 또 이제 끌어당기는 방법을 회사는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게 딱 그 4년째 돼가지고 우리 현금 없으니까 우리 파산이화 안 하고 보통 4년이면은 3년 정도 넘어갔을 때 이 회사가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은 유상증자라든가 뭐 채권 발행 이 회사 같은 건 채권 발행이 좀 힘들기도 하겠네요. 아무래도 규모도 작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워렌트 발행을 한다든가 그래서 돈을 아마 충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도 3년 안에 뭔가 숫자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부정적으로 한 거 맞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으로 많이 볼라 그래요. 내가 확증 편향이라든가 내가 이 회사를 너무 좋은 성장성만 보면은 내가 제대로 올바르된 판단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장점, 단점이 있으면 그 두 개를 놓고 조금 더 부정적인 게 어떤 걸까 하고 조금 더 파보는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털고 나가는 거는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2월에 어느 기업도 실적이 잘 나와도 대부분 폭락하던 시기이고, 그렇지 않아요. 2월에 실적이 잘 나와도 폭락했던 주식들은 고평가된 기술주들이 폭락을 했고, 경기 민감주들, 뭐, 이런 3M이라든가 뭐 엑슨모빌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은 실적이 조금만 나와도 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과 관계 이시 저는 상승하고 하락하는 시즌이라 생각해요. 제가 따로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펀더멘탈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가예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주가, 이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이 지금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 회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밸류에이션이 내려오던가 아니면 이 펀더멘탈 숫자 실적 위로 올라가던가 아니면 이 중간에서 만나던가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는 개별 회사마다 달라요. 이분이 작년 분기에 61%가 상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실적 살짝 그 말씀드렸는데 지난 3분기에 0.8 밀리언 나왔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1.1 밀리언 나왔어요, 이번에요. 그러면 차이가 0.3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한 35%에서 40% 정도 매출이 상승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0.8 밀리언에서 그러니까 80만 불에서 1.1 밀리언. 이러니까 0.3 밀리언, 30만 불 늘어났으니까 매출은 한 40%가 늘어난 걸로 봐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다 드렸고요. 제 생각도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 회사 제가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거는 이 회사의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참 많은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 회사 시총이 500밀리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현금이 170인가? 뭐 100 그 정도 있던 것 같아요. 170밀리언 현금인데 이 회사 시총이 500밀리언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좀 지지를 해줄 만한 요인은 이 지금 현금이다. 아니, 이 현금하고 플러스 앞으로의 이 성장 기대 가능성. 그래서 한 대라도 판매를 하지 못해도 이 회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고객들이 조금씩 연락이 오고 있다. 이런 말만 해도 주가는 오히려 더 크게 저는 상승할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기계가 판매가 된다는 거는 숫자, 실적이 그냥 이 회사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가이던스가 1년에 10대에서 12대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분기 실적에서 이러는 거죠. 야, 우리가 전에 가이던스 10대에서 12대 리스한다 그랬는데, 야, 올해 좀 이렇게 리스 많이 할 것 같아서 15대야. 그러면 그거에 기대감이 생겨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제가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그래요. 주식은 숫자다. 실적이 곧 움직이는 거다. 성장성, 기대감, 꿈 이런 것들이 단기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는 있어도 그거를 지지해주고 이거를 유지해주는 역할은 결국은 전 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답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는 계속 팔로우업을 해줄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중심에 서서 균형을 놓고 보려 그래요. 이 회사의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비교를 해보려 그래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첫 번째 영상일 거예요. 이 회사가 장점, 단점. 제가 이 플랜트 엔지니어로서 봤을 때의 단점.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잃지 않는 투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세요.